부서 반갑습니다. 장은사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판타스틱 4입니다. 판타스틱 4는 리부트가 굉장히 많이 된 영화죠. 90년도에도 영화가 한 개 나온 걸로 알고요. 초등학교 때 판타스틱 4 영화가 새로 한 개 나와서 2부작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리부트가 한 번 또 됐고 이번에 또 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이거는 2-2까지 나왔죠. 3, 4. 지금이 네 번째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컨셉 확실하네요. 이거 리부트까지 4번을 하다니. 마블 영화를 썬더볼츠 이후로 처음 보는 영화인데 뭐 더 나온 것도 없긴 하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개봉은 오늘 25년 7월 24일에 했고요. 러닝타임은 114분입니다. 선정적이거나 잔인하다거나 그런 장면 하나도 없고요.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마블의 히어로 영화잖아요. 이거 리부트를 많이 한 만큼 얘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됐고 설명은 해주지만 얘들이 능력을 갑자기 가지게 됐어 해서 변화에 대해 두려워한다든지, 더 싱이라는 돌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봤던 판타지4에서는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판타지4는 지구 828이라는 평행우주 유니버스를 따라가는 또 다른 지구에서 활동하는 히어로로 나와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지구 828은 어벤져스에 나왔던 아이언맨 있고 캡틴 아메리카 있고 그런 지구는 아닐 거예요. 시대 배경은 저희보다 옛날인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있는 과학 문명은 현재 시대보다 좀 더 발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판타스틱4라는 영웅이 있어요. 얘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히어로예요. 판타스틱4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모든 시민들이 이 판타스틱4 애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고무인간 루피가 에스퍼적인 힘을 쓰는 수잔이라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2년 동안 노력해도 안 생기던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역대급 소식이 됐죠. 초능력자 둘이서 아기가 생겼다고? 미쳤다. 그거 가지고 막 베팅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아들일 것이다 딸일 것이다 쌍둥이일 것이다 하면서 초능력은 있을까 없을까 그런 베팅까지 하는데 그 와중에 실버 서퍼가 지구에 찾아오게 됩니다. 판타지4 실버 서퍼의 위협에서 봤던 실버 서퍼는 남자였는데 이번에 여자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실버 서퍼가 지구에 와서 우리 갤럭투스님이 지금 배가 고파서 지구를 먹으러 오고 있다. 니들 딱 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판타지4는 지구를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마블스러운 내용이죠. 지구가 위협에 빠지고 굉장히 큰 적이 나타나서 그 적을 물리치는 내용. 스토리 자체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판타지4 영화 자체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이게 리부트 4번째 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판타지4는 망한 적도 많았고 나올 때마다 판타지4? 그거 리부트 또 해? 어차피 망할 건데? 라는 그런 식의 조롱에 가까운 걱정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제가 3번째 리부트는 안 봤어요. 그리고 90년대 판타지4도 안 봤고 옛날에 봤던 판타지4에서 처음으로 리부트된 걸 본 건데 이번에는 좀 잘 만들었더라고요. 연출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스토리나 연출 쪽은 좀 후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판타지4에 대해서 한 명씩 분석을 해볼까 해요. 판타지4에는 리더 고무고무 루피가 있습니다. 왜 고무고무 루피냐? 고무고무 루피처럼 늘어나요. 근데 턱수염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은 고무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브레인입니다. 이 팀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어이가 없게 생겼네. 고무인간 능력은 사실 없어도 되는 수준인데 브레인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브레인 서열이 아이언맨이랑 헐크로 따지자면은 어떻게 서열이 나눠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무인간 루피의 와이프 어떻게 생겼죠? 제가 여자를 못 그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셔요.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보고 그리고 있는데 지금 입꼬리인 거예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수잔이라는 사람인데 둘이 결혼한 사이입니다. 얘는 투명해질 수 있고 미스테리한 에너지를 써요. 염력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옮기는 것 같기도 한데 에너지를 써서 물리적인 힘을 발사한다 뭐 이런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방어막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날려버리기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말을 굉장히 잘해요. 달변가. 그리고 좀 자리가 없겠네. 그리고 에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스 이런 모자 쓰고 있죠. 이건 보고 그리는 거 아닌데 굉장히 잘 그리죠. 에이스는 죽은 개가 있습니다. 에이스 본명은 스톰이고요. 에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만큼 불능력을 쓰고 있어요. 제가 처음 봤던 판타지4에서는 굉장히 촐싹대고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인 그런 캐릭터인데 이번에는 조금 유머러스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벼운 느낌은 안 듭니다. 이렇게 둘이는 남매 사이예요. 그리고 여기 그리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그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딱구리가 있습니다. 딱구리 이렇게 생겼죠. 본명은 벤이고요. 여기 안에서 부른 이름은 더 싱입니다. 싱. 그것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얘는 온몸이 돌이에요. 남들은 그 능력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미 바뀐 이상 이 돌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리부트 전에 판타스틱4에서는 이 외모 때문에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이혼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딱히 그런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미 다 극복한 시점으로 나와요. 힘이 굉장히 세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 신기한 게 얘 턱수염 나거든요. 턱수염이 돌로 나요. 돌로. 좀 그런 부분이 웃긴 부분이 있어요. 상상력을 잘 표현했다 해야 되나? 돌이 수염이 나면 결국 돌로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웃겼습니다. 그 돌 면도하는 것도 그라인더 같은 걸로 면도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되게 웃긴 게 많더라고요. 속성으로 치면은 얘는 돌, 얘는 이제 채술이죠. 격투죠. 격투. 그리고 에스퍼, 얘는 불타입. 이렇게입니다. 각자의 이렇게 속성을 들고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얘들의 능력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판타지4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크게 안 보인다 해야 되나?
되나? 특히 이 고무인간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인이 더 능력 같고 고무로서 뭔가 하는 건 없습니다. 얘가 나중에 갤럭투스한테 한번 찢어질 뻔하거든요. 찢어질 뻔한 거에서 시간을 끌었다. 거기서 이제 고무인간 능력을 잘 사용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차라리 기어 써더라도 써가지고 싸우든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기계체조처럼 여기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하니까 이 능력을 왜 이렇게 못 쓰는 거지? 원피스를 안 봤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능력이 연출은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 막 다른 마블 히어로랑 비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좀 약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어요. 분명히 약하진 않거든요. 엄청 센 애들은 맞는데 묘하게 저한테 있어서 크게 막 와 역시 판타스틱 4야, 환상적인 넷은 아무도 못 막으셈 이런 느낌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에이스 있잖아요, 스톰 같은 경우는 저는 불을 뿜을 줄만 아는 줄 알았는데 얘가 불을 흡수까지 하더라고요. 그냥 불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버프를 받은 건지 원래 그런 설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얘가 제 OP예요. 얘들 둘이 베프고 이렇게 남매고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처남 관계예요. 처남. 그리고 형님이라 부르나요? 가족 관계도 잘 모르겠네요. 형님과 처남 사이겠죠 아마? 대충 이런 식으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라서 판타스틱 4 환상적인 넷이라는 영화 제목을 가져갈 수 있었죠. 제가 판타스틱 4를 보면서 스토리도 괜찮고 연출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리 쪽으로 좋았던 게 마블 쪽에서 약간 스토리에 칼을 간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갈등들을 요소를 많이 표현했더라고요. 판타스틱 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받는 4명이에요. 단 한 명도 애들의 안티팬은 없습니다. 안티팬 있어봐야 빌런들밖에 없어요. 모든 국가, 모든 시민들은 판타스틱 4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얘들이 그냥 우리 이제부터 알몸으로 살게 이러면은 와 판타스틱 4 알몸 이러면서 좋아할 그 정도예요. 얘들 출마한다 그러면은 4명 다 대통령 시켜줄걸요?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인물들인데 갤럭투스를 잡으러 우주에 가게 되는데 갤럭투스가 수잔의 아이는 엄청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아이를 나에게 바치면 지구를 안 부수고 그냥 넘어가 주겠다. 아이만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환상적인 넷은 당연히 동의할 리가 없죠.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지구 사람들한테 그거를 왜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갤럭투스라는 애가 우리한테 애기를 주면은 지구를 부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린 싫다 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애기를 안 바쳤어? 우리 지구를 살려야지. 니들 미친 거 아니야? 애기만 바치면 여기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인데. 그 지구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판타스틱 4한테 안정감을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얘들이 진짜로 신적인 존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 바쳐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데 누가 자기 아기 바치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잘 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인류의 목숨이 중요한가? 내 애 한 명의 목숨이 중요한가? 라고 치면은 자기 애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누가 와도 그렇게 할 겁니다. 판타스틱 4는 신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사람들인데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냥 사람들 구해주고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애기까지 바치래 지구 살리려면 거기서 누가 오케이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수잔이 답답한 마음에 나는 내 애를 바치면서까지 지구를 구할 마음도 없고 지구 파괴당하는 꼴을 보면서까지 너희들을 버릴 생각도 없어. 이런 엄청난 정치력과 달변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군중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얘처럼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 나가가지고 니들도 다 애 있지? 10명 나한테 데려와. 그 애 희생시키면 나도 내 애 희생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하려고 했을 텐데 확실히 달변과 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는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엄청난 연설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지거든요. 아 맞아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하면서 그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828번 지구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들만 살고 있는 지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판타스틱 4가 거리에 나가서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얘들이 이제 갤럭투스를 쫓아내야 되니까 전력을 모아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각국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저희 이제 전기 써야 되니까 전기 아무도 쓰지 마십시오. 다 불 끄세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지구에 온 불이 다 꺼져요. 그 정도로 얘들이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이거를 좀 그냥 웃기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지구야 멸망하고 난 지금 그냥 DC나 할란다. 인스타그램 해야 되는데 스토리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전기 쓸 사람이 개개인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개인으로 보면은 당연히 뒤틀린 사람이 있을 법한데 뭐 나라에서 알아서 압류 그냥 전원을 내려버리던지 했겠죠. 개인으로서는 열받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들 말을 되게 잘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판타스틱 4는 그냥 여기 지구 대통령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갤럭투스로 넘어가기 전에 한 명을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애기가 나옵니다. 응애가 나와요. 이름은 프랭클린입니다. 갤럭투스가 아들에게 엄청난 힘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코스믹 파워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이 힘이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코스믹 파워가 뭔지? 아 파워 코스믹이군요. 네 파워 코스믹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네요. 이게 코스믹 파워라고 많이들 잘못 알고 있다고 해요. 갤럭투스가 사용하는 힘이래요. 지금 나무 위키 읽고 있습니다. 에너지 블래스트, 포스필드, 공간이동, 염동력, 텔레파시부터 우주적 규모의 물질 조작, 현실 조작, 시공간 조작, 에너지 조작 등 광범위한 응용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타노스가 요거 모은다고 연병을 떨었잖아요. 막 온 우주 다 뒤져가면서 에너지 스톤, 파워 스톤, 머시갱이 스톤, 저시갱이 스톤 이렇게 다 모았는데 이 스톤을 안 모으고도 이 스톤의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요 코스믹 파워가 아니고 파워 코스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엄청난 힘이죠. 응애가 파워 코스믹 힘을 가지고 태어나서 갤럭투스가 잡으러 온 겁니다. 이 애가 어떻게 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판타스틱 4가 아니고 판타스틱 5가 된 거죠. 환상적인 다섯이 되었습니다. 판타스틱 4에서 애기가 등장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코믹을 찾아보는 편도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애기가 나오고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끝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갤럭투스가 등장하면서 스케일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 뭔가 큰 사건의 전환점이 되겠죠 아마. 설명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고, 얘들끼리의 갈등은 정말 없어요. 얘들끼리 갈등이 있을 법은 한데, 제가 계속 말하는 옛날에 봤던 판타지 4에는 얘들의 갈등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은 활동 잘하고 인기 많은데 얘 보고 막 괴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싫어 죽겠다, 나 좀 원래대로 돌려줘 하니까 얘가 알겠다 이러고 돌려주거든요. 근데 또 감동적인 그런 장면으로 얘 없이는 싸움이 안 되니까 얘가 지 스스로 다시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딱구리가 돼가지고 힘을 합쳐 싸워 이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얘들이 이미 너무 사이가 좋고 그냥 진짜 한 가족으로 나오는 가족 히어로 무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전 세계 인류가 중요하냐,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막 말씀드릴 만한 스토리는 없기 때문에 일단 환상적인 다섯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음은 빌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빌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1번 실버 서퍼입니다. 서핑보드랑 발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애예요. 뗄 수 있습니다. 실버 서퍼가 제가 옛날에 한번 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남자였는데 이번에 여자로 나오고, 스토리 자체가 제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실버 서퍼가 처음에 빌런처럼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니었다 라는 스토리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실버 서퍼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투스에게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남들을 부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인가요? 어쨌든 나 하나를 희생해서 우리 행성을 살릴 수 있다면 에서 그 한 명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큰 힘이 없었을 텐데 갤럭투스가 얘한테 큰 힘을 주었죠. 뭐 대충 언럭키 파워 코스믹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엄청난 스피드라든지 에스퍼 계열의 그런 걸 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강철 타입이고요. 그리고 에스퍼입니다. 한 개 더 넣자면은 비행까지 넣을 수 있고요. 이름이 실버 서퍼인 만큼 이 서핑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이번에 영화에서 제가 연출을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실버 서퍼의 연출을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갤럭투스의 연출도 기가 막히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실버 서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서퍼 닉값을 하게 연출을 해놨습니다. 온갖 곳에서 서핑을 다 해요. 실버 서퍼는 지구든 우주든 모든 곳이 지한테 양양입니다. 그냥 은하수에서 서핑을 타기도 하고, 물, 마그마, 물은 당연하죠. 마그마라든지 아니면 모래 이런 데서 막 서핑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연출이 기깔 나더라고요. 원래라면은 그냥 얘가 호버링 보드 타고 슝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서핑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야, 실버 서퍼 맞구나, 기가 막히는 연출을 함으로써 굉장히 매력적인 빌런을 만들어냈다, 딱히 하는 건 없지만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인 빌런을 말씀을 드릴 건데,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변태 같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굉장히 크고요, 입술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음. 얘가 진짜 커요. 얼마 크냐면 사람이 올라가면 진짜 이 정도일 거예요. 이거 보일라나? 이 정도 크기입니다. 얘 이름은 갤럭투스, 파워 코스믹의 힘을 쓰는 빌런입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보면 굉장히 뭐 끝판왕처럼 나온다고 해요. 사실상 터치가 불가능하고, 얘는 항상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행성들을 먹고 다닌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다이맥스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이 설정 같은 거를 살짝 들어보면 얘가 크기 조절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얘들랑 또 한 번 더 붙게 된다면 좀 작은 사이즈의 갤럭투스랑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갤럭투스에 대한 연출도 기가 막혔습니다. 파워 코스믹이라는 힘을 쓰는 것처럼 이 갤럭투스의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코스믹 호러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느끼게 돼요. 판타스틱 4도 처음에는 우리가 가서 쳐부수자 하면서 막 가거든요. 가가지고 영광입니다 하면서 바로 꼬리를 깨갱 내려버려요. 크툴루 신화에서도 그렇듯 크툴루에 대한 존재를 보면은 바로 미쳐버린다 그러거든요. 아마 판타스틱 4는 환상적인 내지기 때문에 얘를 보고도 겨우 정신줄을 잡고 있었던 거였지, 일반 사람이 보면은 당연히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존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 자체도 엄청나게 거대하게 나오고, 능력도 파워 코스믹을 쓰는 빌런으로서 엄청난 능력을 쓰는데, 여기서는 살짝 아쉽게 이 코스믹 호러 같은 연출을 준 거랑은 별개로 능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연출을 보여줍니다. 파워 코스믹에 대한 능력을 딱히 보여주지 않아요. 파워 코스믹이란 능력을 쓰면은 너무 밸런스 붕괴가 돼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냥 이번 판타스틱 4만 보면은 거다이맥스 원툴 아님? 약간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연출입니다.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흙을 크게 한 삽 떠가지고 막 냄새를 맡거든요. 그 냄새를 왜 맡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 처음 에피타이저로 흙부터 먹고 시작하는구나, 이제 행성을 먹어치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대충 뭐 얘만의 또 또라이 같은 그런 게 있겠죠. 아까 그 응애 있잖아요. 코스믹 파워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응애, 그 응애를 원하는 이유가 갤럭투스가 딱 보고 알아요. 너희 응애에게는 파워 코스믹이 있다, 나보다 강해가지고 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배고프고 퍽이라는
응이라는 거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이 강한 응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파워 코스믹의 힘을 다룰 줄 알게 되면 나보다 강해져서 나를 죽이고 나를 영면에 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응애를 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도우 같은 거예요. 카이도우처럼 나는 하늘섬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네, 누가 나 죽여줄 사람,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은 지가 얘 키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야 그러면은 지구 안 먹을 테니까 이 응애 잘 키워가지고 나 데려와, 나중에 나 죽여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갤럭투스도 약간 애견남처럼 자기가 사실 죽기 싫으니까 얘를 미리 좀 처리할 그런 명목으로 응애를 자신한테 달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키워가지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죽일 애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한테 엄청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얘도 마음속으로 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갤럭투스를 보면서 환상적인 다섯에서 왜 이렇게 빌런을 세네로 잡았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애기가 파워 코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막 설정들이 뭐 당연히 마블 코믹스의 설정에도 나오는 거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냥 MCU만 보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봐도 어벤져스의 밑받침을 위한, 아니면은 MCU 세계관을 좀 더 넓히기 위한 밑받침 정도로 보이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좀 더 낮은 급의 빌런을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근데 갤럭투스라는 빌런이 정식적으로 나오면서 마블 팬들은 더욱더 환호하고 평점이 높게 나왔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환상적인 다섯이라 해도 얘들이랑 싸우게 하는 건 좀 밸런스 붕괴가 아니었나,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얘가 나옴으로써 기대가 많이 됐다고 말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요, 약간 아쉬웠어요. 슈퍼맨이 좀 더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맨이 좀 더 스토리적으로서 생각할 게 많았고 연출적으로도 좀 더 마음에 들었고요. 얘들 연출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슈퍼맨보다 환상적인 연출이 많았어요. 그냥 슈퍼맨이라는 영화 자체가 더 재밌었다 라는 그냥 개인적인 감상평입니다. 갤럭투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수잔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투명인간 응애의 어머니 수잔이 갤럭투스를 막아요. 자신의 에스퍼 힘을 사용해가지고 갤럭투스를 겨우겨우 막아서 이렇게 포탈에 집어넣게 되는데, 에스퍼 타입의 공격에 약한 거 보면 얘는 격투 타입이었던 거겠죠. 거다이맥스 갤럭투스를 수잔이 혼자 이렇게 에스퍼 능력으로 막아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 얘가 얼마 센지 모르니까 보면서 역시 어머니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작 팬들이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성애 플러스 얘가 얘를 막았다고 해봐야 그냥 한 10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게 했다 정도거든요. 근데 수잔은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거다이맥스 갤럭투스를 10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는데 사람 한 명의 목숨이 든다 라는 거에서 엄청나게 큰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원작에서 따지면은 얘가 뭐 아무리 터치거리를 해봐야 거다이맥스 갤럭투스 눈 하나가 깜빡 못하게 한다라는 설정이긴 하겠지만, 영화에서 어쨌든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이런 모성애 같은 면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연출은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겠죠. 아니면 이게 어떻게 잡습니까? 이미 지구 망했지. 판타스틱 제로가 됐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쿠키 영상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1번 쿠키는 굉장히 중요한 쿠키예요. 4년이 지난 후인데 수잔이 응애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책을 읽어주려고 책을 찾으러 갔다가 나오는데 이런 실루엣이 갑자기 응애 앞에 나타나서 응애를 만지고 있죠. 이 실루엣이 누구이냐? 바로 둠스데이입니다. 둠스데이가 아니고 닥터 둠입니다. 닥터 둠이 누구냐? 최근에 난리가 났었죠. 닥터 둠 로다주로 나온다고. 닥터 둠이 뒷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던 판타지4 영화에서 이미 판타지4한테 처발리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리부트가 되면서 닥터 둠이란 존재도 새로 나오게 된 거죠. 다른 평행 우주의 닥터 둠이었다라고 치면 되는 거니까요. 닥터 둠의 뒷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영화가 끝이 나요.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 어벤져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끝이 나게 됩니다. 요것만 봐도 상관없습니다. 쿠키는 첫 번째 쿠키는 맨 처음에 나오는 멋진 크레딧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끝나고 나오는 거고, 이 두 번째 쿠키는 엄청 긴 엔딩 크레딧 있잖아요. 사람들 몇천 명 나오는 거, 그거 끝나고 나오는 쿠키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 옛날 판타지4 애니메이션 그것 좀 보여주고 끝이 나거든요. 그 쿠키 영상이 뭘 의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보면 좀 귀엽긴 하거든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지금 영감을 얻어가지고 다른 작업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 그것처럼 그냥 옛날 애니메이션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귀여워가지고 놓치고 싶지 않으면 보셔도 되고요. 시간 놓치는 게 더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보세요. 요거는 그냥 흥미진진하니까. 근데 뭐 이것도 안 봐도 상관없어요. 닥터둠 뒷모습이 나오는구나, 그 정도 정보만 아셔도 상관없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일반 상영관에서 봐서 포스터 같은 거는 따로 못 받았고요. 판타지4에 대한 평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1번 스토리 0.7점입니다. 1점까지 아니고 0.7점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마블 영화였으면 스토리에서 0.5점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갈등에 대한 메시지도 좋았고 해서 0.2점을 추가한 그런 스토리 점수입니다. 아무 메시지 없는 건선징악의 내용도 좋아해가지고 스토리 자체에서 크게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아무 상관없다 해서 1점을 줄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일반적인 건선징악은 그냥 딱 평타 0.5점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연출 1점. 연출 미쳤습니다. 연출은 진짜 그 코스믹 호러랑 실버 서퍼의 연출, 그리고 우주 활극 액션, 그
느낌도 너무 좋았고 세계관 자체에 대한 배경이 좋았어요. 미래 아닌 듯 미래인 듯 미래 아닌 그 배경, 그 느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보다 옷 입는 것도 되게 클래식하고 카메라도 개 구닥다리 같은 카메라 쓰고 하는데 건물이라든지 날아다니는 차라든지 그런 모습이 오묘하게 짬뽕이 되면서 그 세계관을 보여주는 연출이 저한테는 굉장히 맛돌이었다 이 말입니다. 리부트 1점. 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봤던 판타스틱 4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어릴 때 봐서 그런가? 근데 이번에 어쨌든 판타스틱 4를 리부트를 하면서 새로 봤는데 판타스틱 4에 대한 설명도 되게 간결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뭔가 판타스틱 4도 확실하게 마블 어벤져스로서 활약을 하겠다라는 제목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 리부트 느낌을 굉장히 잘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리부트에는 1점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좀 많이 아쉬워요. 능력 0.3점. 제가 판타스틱 4 멤버들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얘들 능력이 도대체 좋은 건 좋은 건데 능력에 대한 활용도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런이 너무 세서 능력이 되게 초라해 보이는 느낌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뭔가 아쉬웠어요. 특히 루피 좀만 더 잘할 수 없었을까요? 뭐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딱구리가 배를 옮기는 씬이라든지 기둥을 부수고 다니는 그런 씬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내구성이 좋고 애가 힘이 좋다라는 건 보여주긴 하는데 상대가 갤럭투스니까 아무런 강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루피도 고무고 피스톨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기계체조만 하고 수잔에 투명해지는 능력도 갤럭투스 앞에서 어차피 그 투명 다 보여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에이스가 갤럭투스한테 불 쏴봤자 그 불 맞으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능력 자체가 굉장히 무쓸모해 보여요. 굉장히 세 애들 맞는데 빌런 자체에 대한 밸런스 조절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지만 능력 자체에 대한 실망을 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판타스틱 4라기보다는 어메이징 4 정도. 환상적인까지는 아니고 대단한? 그래도 저 정도면 대단하지. 이런 느낌. 마지막은 엔딩입니다. 엔딩 기가 막혔죠. 엔딩 1점. 완벽한 히어로 영화로서의 엔딩을 맞이했다 생각을 해요. 쿠키 영상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하고 다시 박수를 받는 판타스틱 4로 돌아왔는데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빌런이 쳐들어왔네? 그럼 가야지 하는 그런 클리셰적인 엔딩. 플러스 응애를 키우게 되면서 판타스틱 4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엔딩까지 아주 행복한 엔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일반인들과 저런 모습은 똑같구나. 쟤들도 삼촌은 처음이고 엄마 아빠는 처음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점 총점은 4점이 되겠습니다. 슈퍼맨보다 낮죠 지금? 제가 뭐 생각하고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점수가 딱 이거보단 재밌었고 저거보단 재미없었어요 하는 그 정도로 딱 점수가 나오네요. 제가 순위를 매기려고 이 평점을 매기는 게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슈퍼맨보다 판타스틱 4가 더 재밌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영화마다 같은 걸로 평점을 매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평점인 것 같고요. 판타스틱 4가 슈퍼맨보다 평점이 낮다 해서 절대로 슈퍼맨보다 재미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맞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슈퍼맨이랑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슈퍼맨에도 능력자가 4명이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슈퍼맨, 그린랜턴, 미스터 테리픽, 호크걸은 좀 아쉽긴 했는데 이 3명의 능력은 확실하게 보여져요. 심지어 슈퍼맨이 주인공이고 얘들은 그냥 조연인데 근데 판타스틱 4에는 얘들 4명 다 똑같이 주연들이잖아요. 근데 얘들 4명의 능력에 대해서 딱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느낌인 거죠. 미스터 테리픽은 제냐타로서 굉장히 멋진 액션을 보여주고 그린랜턴도 이렇게 뻑큐 갈기면서 탱크 나오는 장면도 보여주면서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얘들이 이렇게 싸우겠구나 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얘들은 뭔가 좀 애매했달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물론 이번에도 말하는 상대는 거다이맥스 갤럭투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판타스틱 4 재밌게 봤습니다. 앞으로 나올 어벤져스 둠스데이도 기대가 되는 그런 엔딩이었어요. 지금 제 쇼트 중에 20만 회를 넘은 게 있거든요 조회수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것이 떡상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떡상한다 해가지고 제가 뭐 여행을 계속해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 쇼츠를 보거나 그 여행 영상을 보고 저의 구독을 하신 분들이라면 영화 리뷰를 하는구나 하면서 얘 놀러 갔을 땐 되게 나사 빠진 듯이 놀더니 영화 리뷰할 때는 꽤 진지하구나 아니면은 진지한 척을 하는구나 근데 그 모습도 괜찮네 라고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높은 조회수 떡상한 이 영상 때문에 제가 뭔가 길이 바뀌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워져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점이자 단점을 계속해서 쫓아갈까봐 20만 회가 넘어버렸다는 이것 때문에 저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르게 흘러가 버릴까 하는 그런 높아심 때문에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똑같이 영화 리뷰를 계속 할 것이고 친구들과 여행 갈 기회가 생기면 또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 갈 것이고 저 혼자서라도 여행을 가게 되면 얼마든지 또 다른 브이로그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영화 리뷰가 됐든 브이로그가 됐든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파워 코스맥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 응애를 굉장히 부러워하게 된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쪽!